자, 여기 수소 원자가 보이는데 이 녀석은 현재 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충 말했지. 완성 그렇지. 불안정해 있어. 대충 말하면서 맞아요. 불안정하죠 이거잖아. 학교에서는. 그치? 알지? 나 다 알아. 이거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그렇지! 불안정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해봤던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왜 불안정하지? 다 안 채워져서. 그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안 채워져서. 무슨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옥텟 규칙은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져야 안정해진다는 규칙이죠. 그것에 의하면 1차 껍질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안정하지 못하겠네. 불안정. 그럼 얘는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자도 버려. 이 전자도 버려버리면 H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돼서 안정적인 이온의 형태로 바뀝니다. 안정적이 돼요. 또 다른 방법은요. 전자 하나를 더 얻어오면 되겠죠. 그치? 그 전자를 버리려면 누가 필요한지 알아요? 전자를 가져갈 녀석이 필요해요. 전자를 가져갈 놈이 필요합니다. 전자를 얻으려면 전자를 줄 녀석이 필요하겠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처지인 수소가 하나 더 있어요. 주변에. 어떡할까? 내가 줄까? 얘도 만족해도 만족이야? 그러지 않고 얘네는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둘 다 1차 껍질에 전자 2개를 채우기 위해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궤도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을 사실 공유하는 거야. 오비탈을 공유하면서 전자를 공유하게 돼.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얘가 갖고 있던 전자 여기 배치시키고 얘가 갖고 있던 전자 여기다 배치를 시켜서 얘 입장에도 자기 궤도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배치를 시키고 얘 입장에도 자기 궤도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배치를 시켜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처럼 배치하고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처럼 배치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옥텟 규칙 만족했으니까 안정성을 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변한 녀석을 우리는 H2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H2라는 뭘 만들었다? 분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분자의 정의 굉장히 중요한데 분자란 무엇이다?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녀석만 only 유일하게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녀석에게만 분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aCl, 염화나트륨, Na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Cl-라는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한 녀석이거든. 정정기적 인력으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만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이 공유 결합이란 무엇이다? 누구랑 만난다? 전자를 필요로 하는 두 녀석이 만나는 것. 전자를 필요로 하는 녀석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이 전자를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을 형성할 때 우리는 무슨 결합을 형성한다?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체크 좀 할게요. 색깔펜으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 전자쌍 몇 개 만들어? 한 쌍. 공유 전자쌍.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한 쌍을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쌍. 한 쌍이라는 표현은 이 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을 때 한 쌍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비활성 기체 중에 헬륨 같은 경우가 옥텟 규칙을 딱 만족하고 있죠. 얘 둘 다 뭐처럼 된 거야? 헬륨처럼. 얘도 헬륨처럼 된 거지.
그치? 전자 배치가 헬륨처럼 된 거니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와있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시험 문제입니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절대 아니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많이 풀어봐서 알 거예요. 네온? 무슨 소리야? 헬륨이지. 이렇게 피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소 기호만 딱 보고도 이게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를 딱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물 분자 형성인데, 자, 물 분자는 H2O잖아, 처럼. 딱, 요 화학식만 딱 보고도, H, 비금속, 산소, 비금속들끼리 만난 거 보이죠? 그러면 보나마나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겠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둘 다 전자가 필요할 테니까, 보나마나 공유 결합이겠네. 볼까요? 자, 여기, 울고 있는 수소 원자.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수원자, 여기도 불안정한 수원자. 얘 누구야? 불안정한 산소 원자입니다. 왜 불안정하지 또? 1차 껍질은 다 채웠잖아. 2차 껍질이 몇 개 채워야 안정해요? 8개를 채워야 안정합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야? 8개 규칙이잖아. 옥토퍼스가 문어, 다리 8개라서요. 8개를 못 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죠.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잖아. 그래서 2개를 전자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소한테 있는 요 전자 하나를 끌어오고요. 또 요 전자 하나를 끌어와서 2개의 수소가 탕탕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수소 하나 전자 끌어왔고요. 전자 끌어왔죠? 2개의 전자를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 끌어와서 2개의 전자를 탕탕 끌어와서 전체 몇 개 만들었어? 2차 껍질의 전자가 8개 도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만들어지는 거야? 한 쌍, 2쌍 만들어지죠. 공유 전자쌍이 2쌍이 만들어지면서 물 분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분자라고 볼 수 있지?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에만 분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거군요. 라는 거예요. 자, 그림이 있는 김에 설명할게요. 자, 그럼 요 공유 전자쌍은 네 거야, 내 거야? 둘 다 거지? 둘 다 거잖아. 둘 다잖아, 둘 다. 네 거기도 하고 내 거기도 하잖아. 그럼 공평하게 여기 딱 위치시켜야 정상이죠. 공평하게. 근데 세상은 공평해? 얘는 불공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쌍이 이렇게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산소라는 나쁜 녀석이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좀 끌어가요. 살짝 끌어갑니다.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끌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배우냐면은 전기음성도라고 배워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굉장히 큰 편이야. 전기음성은 큰 편입니다. 산소가 커요. 4.0, 3.5, 3.5 정도의 전기 음성도를 가집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2.1 정도의 전기 음성도를 가져요.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끌어가는 힘. 비금속들은 전자를 원하잖아. 전자를 끌어가는 힘들이 이렇게 좀 달라요. 산소가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하잖아. 산소 쪽으로 전자쌍이 살짝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원래는 이제 물 분자는 중성이어야 되는데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는 건 이 산소 쪽이 아주 약한 전자의 힘 때문에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요 기호는 약간 변했다는 뜻입니다. 자, 요 기호는 델타예요. 델타. 소문자 델타입니다. 대문자 델타는 이거죠.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이게 대문자고요. 이게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델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로 변했다는 뜻이고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살짝 뺏긴 셈이 되니까 무슨 전기 띈다? 아주 약한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물 분자는 전기를 띱니다. 물 분자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좀 잘 녹이는 편이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물이 70%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물이 피를 만들고 피를 순환하게 만들고 그 피 속에 영양물질도 녹아있고 이산화탄소도 막 녹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물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되게 잘 녹여요. 용매, 훌륭한 용매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물질들을 되게 잘 녹이는 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이런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들 간에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끓여서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무려 100도까지 올려줘야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기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이 무려 100도인 이유도 바로 이 전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탄올, 알코올은 78도면 끓어요. 근데 물은 무려 100도가 되어야 끓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전기적인 성질을 추가로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에 특별한 성질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원래는 가운데 놔야 되는데 살짝씩 자기 쪽으로 끌어가는 녀석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 분자 이뤘을 때 수소 같은 경우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얘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죠. 총 10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번 네온처럼 변화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공유결합이 뭔지 알았을 겁니다. 자, 특별한 공유결합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러한 공유결합인데 동화와 천재만 나온다고 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소개 한번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미 물 분자야. 안정하죠? 근데 얘가 누구야? H 플러스. 아까 수소, 불안정한 수소 원자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자를 버려서 수소 이온이 돼도 안정하다 그랬잖아. 그렇게 수소 이온이 된 녀석을 만난 거야. 둘이. 얘는 껴줄 자리가 있냐 없냐? 원래 얘를 껴줄 자리가 없죠. 없어. 근데 얘가 여기 낍니다. 무슨 말이야? 봐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 결합과 요 결합은 방금 배운 공유결합. 공유 전자쌍이죠. 물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도 가지고 있냐면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도 2쌍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비공유,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도 한 쌍, 2쌍이 있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전자쌍이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얘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한테 가서 여기 텅 달라붙어. 봐봐. 얘는 지금 껍질에 전자가 하나도 없죠. 전자 하나도 없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그냥 무임승차해서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퉁 들어가 버려요. 그럼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었던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얘한테 전자를 일방적으로 전자를 공급해서 결합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얘와 얘는 어때요?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였잖아. 이게 공유 결합이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전자를 공급해서 둘이 공유 결합했죠. 이것도 공유 결합이야. 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거, 내 거 뭐 상관하지 않고 내 거로만 공유하고 있지만 너랑 내가 같이 쓰고 있잖아. 너랑 내가 같이 쓰니까 공유야 전자를. 일방적으로 산소가 일방적으로 전자를 공급해서 한 이러한 공유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배위 결합이다. 나와있죠? 배위 결합이라고 한다. 자, 공유 결합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유 결합 외에 일방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공급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배위 결합도 가능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H3O가 되겠지. H3O. 얘가 1 플러스의 전기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H3O 플러스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의 이름이 뭐다? 하이드로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밑에 사진 나와있죠? 여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모습이에요. 배위결합을 형성을 해서 H3O가 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1 플러스의 전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1 플러스의 전기를 전체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요. 하이드로늄 이온을 형성할 때 배위결합이 있다 없다? 있다. 배위결합이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결합의 종류인데요. 자, 지금 방금 한 것도 결합, 이제 공유결합의 종류들을 소개하는 중이야. 공유결합의 종류로 첫 번째로 배위결합을 소개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도 소개를 할 겁니다. 배위결합, 이중, 삼중결합을 소개할 거예요. 자, 이게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 사진 볼게요. 봐봐. 이렇게 보면은 얘는 산소죠. 전자 몇 개 부족해? 2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전자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해요. 4개. 그죠? 얘도 전자 2개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전자 2개를 너랑 공유할게. 얘는 그럼 딱 맞죠? 그지? 얘는 어때요? 아직 2개 부족하지. 얘도 얘랑 또 공유결합 또 하나. 2개. 얘가 2개 부족하니까. 그래서 모양을 만든 게 바로 오른쪽 이 모양입니다. 내가 전자 2개를 공유할게. 너 2개 내놔. 나도 전자 2개 공유할게. 너 2개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2개씩.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산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공유결합 2개, 이쪽 방향으로 공유결합 2개를 형성하고 있죠.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 공유결합을 전체 4개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쪽 방향으로 두 쌍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중결합하고 있다 표현합니다. 산소는 그래서 이중결합 2개를 하고 있다. 탄소는 양쪽으로 이중결합 2개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산소 입장에서는 탄소와 이중결합 하나 형성하고 있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양쪽 2개, 얘 입장에서는 이쪽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그 유명한 CO2예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다? 이중결합이 2개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가 이중결합. 얘도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이 2개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왜 이중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옥텟 규칙으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옥텟 규칙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만들어질 때는 이중결합을 해야 한다면 사이하나수소, 사이하나수소는 C 하나랑 H 하나랑 N 하나, 그죠? HCN이라고 쓰네요. HCN. 펴놓고 봅시다. HCN. H 하나, C 하나, N 하나죠. 그래서 이름이 HCN. 사이하나수소는 HCN이라고 씁니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겠지? 공유결합일 거고요. 공유결합일 거고, 수소는 전자 하나 필요하니까 이 탄소한테 전자 하나를 공유하자고 말합니다. 탄소는 아직 3개 부족하지. 그래서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7번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 5개.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지? 이 3개, 남은 3개를 탄소하고 삼중결합을 형성을 하면은 모두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돼요. 봐봐, 산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질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딱 됐죠. 수소 입장에도 1, 2 딱 됐죠? 이렇게 딱 만들어서 모두가 안정적인 분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되었죠? 이때 이걸 삼중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삼중결합. 대표적인 삼중결합이 질소끼리 만난 거 있죠? 질소와 질소가
삼중결합한 모습을 말하지 N2라고 불러요. N2도 삼중결합의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다시 물분자로 돌아가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줄이니까 빨리 와야지. 이거, 이거 물분자입니다. 물분자 딱 보고서 봐봐, 여기 이렇게 결합이 양쪽 2개 있죠.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물분자를 이룰 때 이중결합이 있다. 물분자를 만들 때 이중결합이 있다. 아닙니다. 이중결합은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2개가 있어야 돼. 얘는 어때요? 이쪽 방향이 하나, 이쪽 방향이 하나죠.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를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단일 결합이 2개입니다. 단일 결합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2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이중결합 보여줄게. 이중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두 쌍, 같은 방향으로 두 쌍이 나란하게 있어야지만 이중결합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분자는 단일결합 2개라는 거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만하죠? 자, 이제 인력 관계를 좀 볼게요. 인력 관계. 자, 이걸 먼저 볼까? 어디 먼저 볼까지? 이거 봅시다.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1번 수소 원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이제 앞으로 뭘 형성할 거야? 둘이 공유 결합을 형성할 거야. 아직은 결합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거야. 자, 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봐봐. 결합을 형성한다는 건 봐봐. 내가 되게 자유롭게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쟤랑 결합해야 돼. 결합하고 나면은 둘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되는 거니까 약간 움직임이 좀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형성하기 전에가 훨씬 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움직임이 활발하다.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다.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라는 걸 뜻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둘의 에너지는 합이 얼마다? 0에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요. 0에 수렴한다. 원자와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면 어디에 수렴한다? 0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유주한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지표면이 있고요. 여기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 중에서 기울었냐? 이 두 물체 중에서 누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B가 위치 에너지가 크죠? 얘보단 더 위에 있는 게 훨씬 에너지가 많잖아. 떨어지면 더 아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더 많이 올려서 무한대까지 올려보자. 무한대까지 얘를 올리면 얘는 가장 에너지가 많겠지? 인정? 가장 에너지가 많을 겁니다. 이거 C라고 할게. C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근데 무한대까지 갔다는 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지? 중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얘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죠? 그래서 얘는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게 얼마다? 0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와 얘 사이에도 거리가 가장 멀 때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얼마다? 둘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다? 0에 수렴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 상황으로 바뀝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서로 결합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합을 형성해 가는 중이다.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B에서 에너지가 좀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서로서로 조금씩 구속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쟤를 약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고 쟤도 나를 약간 옴싹달싹 못하게 서로서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다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C가 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돼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자, 결합을 형성하려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여야지만 결합이 형성이 돼요.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결합이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지? 에너지가 낮아야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체크 포인트.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뭐가 형성된다? H2라는 분자가 드디어 형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형성이 돼요. 일반적인 숫자가 74피코미터라고 말합니다. 즉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74피코미터 정도가 되었을 때 분자가 형성이 된다. 이 길이를 결합 길이라고 부릅니다. 결합 길이. 74피코미터가 결합 길이가 형성되는 거. 자,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를 잰 거야, 이게? 수소 원자핵과 이쪽 수소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잰 거야. 원자핵은 질량이 커서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74피코미터를 쟀을 때 가장 적은 에너지가 되어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74보다 더 가까이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가까워지면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원자핵은 플러스형이 뜨고 있잖아. 원자핵과 원자핵 74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딱 결합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 하면은 플러스일 때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원자핵과 원자핵은 둘 다 플러스니까 이제는 서로 붕 밉니다.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 때문에 서로 또 붕 밀어서 결합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발력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면 이게 거리니까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또 증가하는 거 보이죠?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왜 증가한다?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또 훅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74피코미터 이후로는 인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반발력과 인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결합이라는 걸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둘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다? 0이었죠. 그지? 근데 결합이 딱 형성되었을 때 에너지 체크해요. 얼마야? 마이너스 436kJ/몰입니다. 그냥 숫자만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436으로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가진 에너지가 0인데 결합을 하려면 마이너스 436의 에너지 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36의 에너지를 버려야 됩니다. 436의 에너지를 버려야지만 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6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어?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 버리는 에너지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436. kJ/몰이라는 말은 이게 한 분자가 아니라 1몰개의 분자를 만들 때라는 뜻이야. 1몰개의 분자를 만들 때 436kJ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작으니까 1몰개만큼의 이 분자를 모으는 거예요. 자, 이 길이 74를 이제 결합 길이라고 불러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야. 그래프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분자를 형성하고 있어, 얘. 되게 안정적이지. 다시 띄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가 방출했던 436을 다시 넣어주면 돼. 다시 가져가서 다시 0으로 붕! 몰아주면 돼. 맞죠? 그래서 이 결합을 끊어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말해야 돼? 436kJ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저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한다?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결합 에너지. 그래서 수소 분자, 안정적인 수소 분자한테 436을 넣어주니까 이게 끊어지죠. 그럼 얘가 결합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였다는 거야? 436을 방출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 에너지, 다시 넣어주면 끊어주는 그 에너지, 이것을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결합 에너지.
자, 수소가 436을 넣어주면 끊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어, 질소. 질소를 끊어주는데 뭐 1892라고 쳐보자. 1892kJ 필요해. 자, 1번. 수소하고 질소 중에 누가 더 끊기 힘들어? 숫자만 쓸게. 누가 더 끊기 힘들어? 질소가 끊기 힘들지. 무려 1892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끊어질 테니까. 그치? 그럼 이 결합 에너지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분자는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자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상상으로만 했던 모식적인 게 이거래요. 자, 둘 사이에 서로 잡아당긴 인력이 있는데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가 더 많이 가까워지면 이번에는 반발력이 작용할 테니까 다시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발력이 서로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야. 물론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만 반발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니까 전자들 간의 반발력도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분석 하나 볼게요. 자료 분석. 이 자료가 나올 거예요. 자, 과연 수소 분자 어디야? 염소 분자, 브로민 분자, 아이오딘 분자입니다. Cl, Br, I 몇 쪽이게요? 정답 17쪽. 17쪽 원소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할로젠은 자연계에서 혼자로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둘씩 붙어서 존재합니다. 이 둘씩 붙어서 존재하는 것을 땡땡땡 분자라고 해요. 무슨 분자? 이건 모르겠어. 힌트.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분자가 된 거야. 정답. 이원자.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이제 분자가 된 거예요.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17쪽 원소들 모두 자연계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다시 17쪽 할로젠 원소는 자연계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맞는 말. 그죠? 이렇게 단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결합 길이가 결합 길이 199, 228, 267. 결합 길이가 점점 커지고 있죠. 결합 길이가 커다는 건 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결합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죠. 결합 길이가 작을수록 더 둘이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야. 가까우니까. 그 걔를 끊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합 길이가 작은 녀석을 끊기가 더 힘들다. 결합 길이가 길면 끊기가 더 쉽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걸수록 이걸 끊는 게 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인데요. 공유결합 물질. 마지막 4번. 자, 크게 보면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게요.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긴 공유결합 물질이 있고 이렇게 생긴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이거 전부 다 공유결합은 이 분자를 이룰 때 공유결합하죠. 이 분자를 이룰 때 공유결합하잖아. 근데 이 분자를 만들 때는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분자와 또 다른 분자 간에는 그냥 만유인력 같은 어떤 인력으로 그냥 겨우 붙어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분자는 되게 튼튼해.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분자하고 또 다른 분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 않아요. 그냥 만유인력이라는 힘으로만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그냥 기체로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아이스크림 딱 사갖고 왔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드라이 아이스 다 날아가 버린 이유가 아주 약간의, 대기 중으로부터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받아도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걸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자들끼리 만나서 된 결정, 분자 결정이야. 분자 결정. 중요한 건 이 분자 결정들은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보다 분자들끼리의 간격이 굉장히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매우 낮습니다. 되게 낮은 온도에서도 다 끓어버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다 녹아버려. 그죠? 여기 나와있죠? 어디 갔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럼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약하다. 체크할 건 이거야. 분자 사이 인력은 굉장히 약하다. 뭐는 강하지만 원자 사이의 인력은 강합니다. 이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원자가 공유 결합하니까 원자들 사이의 인력은 매우 강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분자와 또 다른 분자 사이의 인력은 매우 약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원자, 분자 구별해서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자 결정은 매우 약한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화성을 나타냅니다. 승화성. 체크. 승화성을 나타냅니다. 승화가 뭐야? 고체였던 물질인데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갑니다. 이런 굉장히 약한 분자 결정들은 승화성을 나타냅니다. 승화성.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승화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승화성 물질이 드라이 아이스하고 바로 아이오딘이 승화성 물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얼음도 분자를 만들 때 원자 사이 인력은 매우 강하지만 이 얼음 분자와 물 분자 이 사이 인력은 다른 거에 비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음도 0도라는 온도가 되면 녹아버리죠. 0도라는 온도가 되면 이게 끊어져서 녹아버립니다. 0도만 돼도 녹는 거야. 얘는 한 마이너스 20도만 돼도 끓어버립니다. 마찬가지야. 드라이 아이스를 마이너스 20도 넘게 그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 다 승화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분자, 이런 공유결합 물질, 이런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모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이렇게 낮습니까?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봐봐.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도 탄소 원자들끼리 뭐하고 있어, 지금? 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탄소 원자가 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야. 탄소 원자끼리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원자와 원자 간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원자들끼리만 막 공유결합하고 있잖아. 그치? 따로 분자를 형성하지 않아. 원자들끼리 쫙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공유결정, 다른 말로 원자결정이라고 해요. 공유결정, 다른 말로 원자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원자결정.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거 알죠? 부실 수 없습니다. 안 부서져.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어떤 기계가 아닌 이상 잘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에 있다는 건 끓지도 않았고 녹지도 않았죠. 끓는 점,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웬만하면 녹일 수가 없어요. 아까 제일 위에 있는 거랑 좀 사뭇 다르죠? 위에 있는 것도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었는데 걔네는 쉽게 녹아버리고 쉽게 승화가 돼버리잖아. 얘는 절대로 녹지도 끓지도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엄청 강력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자들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건 뭐였어? 분자 결정이야. 분자들끼리 이제 얽히설키 만나고 있는 분자 결정. 분자 결정은 약하지만 원자 결정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봐봐.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여기 중심 탄소 봐봐. 탄소는 원자가 몇 개야? 총 4개 있잖아. 저기 하나, 둘, 셋, 4개의 그 원자과 전자를 이용해서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의 구조예요. 전기 통해 안 통해? 다이아몬드 전기 안 통합니다. 전기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하려면 전자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돌아다니는 전자 없습니다. 남은 전자 없어요. 근데 문제입니다. 문제. 여기 탄소 총 4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몇 개만 공유결합하고 있다? 총 3개만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남아돌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남아도는 전자들이 막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상상해주는. 그래서 흑연, 연필, 심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유 결합을 총 4개 할 수 있지만 몇 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3개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공유 결정과 또 다른 공유 결정이 이게 층층이 쌓여있죠? 층층이 쌓여있어서 요거는 깨기가 되게 힘들어. 이거는 깨기가 너무 어렵지만 요 층과 요 층 사이는 이렇게 분리가 쉽게 됩니다. 요 위층과 아래층의 분리가 쉽게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필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으면 이 층과 이 층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써지는. 연필 갖고 있으면 한번 써봐요. 쓰면서 이걸 상상합니다. 층과 층이 분리되는 느낌.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서 써지는 겁니다. 석영은 이제 수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규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공유 결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정도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공유 결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공유결합 물질은 결정이 부서질 수 있다. 자, 뭐로 부서진다? 자, 분자 결정은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죠? 분자 결정,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툭 치면 누르르 부서지거든요. 쉽게 승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분자 결정은 되게 쉽게 부서지만 방금 배웠던 공유 결정은 어때요? 너무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단단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에 잘 녹을까요? 이런 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으려면 물이 아까 전기를 띠고 있었잖아. 물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역수도 전기를 띈 물질이어야 되게 잘 녹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 분자 결정 이런 것들이 전기 띠나요? 전기 잘 안 띠거든요. 전기 안 띠니까 물에도 잘 녹지 않게 되겠네요. 하지만 HCl이나 NH3처럼 물에 잘 녹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잘 녹냐면, 자, 봐봐. H하고 Cl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기의 음성도 얘기했죠. 가운데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공유니까 가운데 두어야 하지만,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작고요. 염소가 또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염소 쪽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수소 쪽이 아주 약한 플러스 뜨게 돼요. 누구처럼? 물처럼. 그러니까 이건 물하고 잘 녹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NH3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수소가 무려 3마리나 있지만 가운데 있는 N이 공유 전자쌍을 다 뒤쪽으로 끌어가. 그러니까 N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물에 잘 녹게 되는 거예요. 염산입니다. 염화수소기체. 염화수소기체 물에 잘 녹은 게 염산이에요.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잘 녹인 게 암모니아수입니다. 이거 다 물에 잘 녹는다는 거 우리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염산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물에 잘 녹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럼 전기가 잘 통할까요?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는 얘들이 다 전기띠 물질이 아니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겠지? 쌤! 이러한 공유란 물질은 어때요? 전기 통하게 할까? 자, 여기다 플러스를 걸고요. 마이너스를 걸어요. HCl이야. 여기가 H가
플러스 CL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 물질이 뭐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기를 띤 물질이 어디론가 이동해야 돼. 어디론가 이동할 때 전기가 통한다고 말하거든? 얘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동을 못해요. 봐봐. 내가 플러스야. 어디로 가고 싶어요? 마이너스로 갈 거야. 근데 마이너스는 나는 플러스로 갈 거야. 회전만 해요. 회전만 할 뿐이지 어디론가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의미에서 전기를 띤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자가 지금 공유결합 때문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죠. 전자가 돌아다닐 수 없는 구조고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몸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도 약간 있긴 한데 나중에 배울게요. 자, 분자 결정은 금방 높고 금방 끌어버리죠.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약하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는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169쪽입니다. 지금 메가커피 먹었네? 메가커피? 없어? 메가커피에서 제일 비싼 거 뭐지? 메뉴는 뭐지? 아이씨, 이거 안 돼. 아니야. 용이 포기를 했어. 정말